안녕하세요, 리치킹덤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 5번째 내용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주택 취득 및 양도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주택을 6억 원에 취득하셨고 나중에 20억 원에 양도하셨습니다. 취득 시점은 2013년 5월이었고 양도 시점은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A주택에 대한 거주 요건입니다. 실수 사례와 거주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보면 보유기간이 10년이고 거주기간이 2년인 경우 공제율이 48%인 반면 거주기간이 없으면 20%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절세 팁과 적용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에 대해 연 4%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대해 연 2%의 공제율만 적용받게 됩니다. 박세정 씨의 경우 A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셨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박세정 씨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세정 씨는 2013년 5월에 서울 송파구 소재 A주택을 6억 원에 취득하셨고 2023년 11월에 20억 원에 양도하셨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지 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고가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최대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 2년, 최대 10년 거주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표를 보면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추가 공제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합계에 따라 최종 공제율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송파구 소재 A주택의 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 차익이 계산되고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양도 차익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 크게 차이나게 됩니다. 이처럼 주택 양도 시 거주 요건은 매우 중요하며 세금 절감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실수 5번째 사례를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